프랜시스 드레이크 프랜서스 드레이크 1540년경 1596년은 영국의 해적이자 항해자이자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특히 스페인 제국과의 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를 영국 해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드레이크는 1577년부터 1580년까지의 항해에서 세계를 일주한 첫 번째 영국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스페인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1588년 영국 해군이 스페인의 대함대를 물리친 알마이다 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드레이크는 영국 왕 엘리자베스 1세의 후원을 받으며 해적 활동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고 특히 비아드 레알이라는 항로를 통해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보물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인도와 아메리카 대륙을 항해하며 중요한 탐험과 발견을 했습니다. 드레이크의 해적 활동은 당시 스페인의 제국 확장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는 영국에서 영웅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초기 생애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1540년경 영국의 도버 근처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상대적으로 가난했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항해와 바다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드레이크는 어릴 때부터 상선에서 일하며 항해술을 익혔고 이후 해적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해적 활동 드레이크는 1560년대 초반부터 해적 활동을 시작했으며 주로 스페인 제국의 선박과 식민지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막강한 해상 제국을 구축하고 있었고 영국은 이에 대한 반발을 품고 있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엘리자베스 1세의 비밀적인 후원을 받으며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보물을 약탈하는 해적 행위를 정당화받았습니다. 드레이크의 주요 업적 중 하나는 1572년부터 1573년까지의 카리브해에서의 공격입니다. 그는 스페인 식민지에서 금, 은, 보물을 약탈하며 큰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1577년부터 1580년까지 세계 일주를 시도하여 역사적인 항해를 완수했습니다. 세계 일주 1577년 드레이크는 영국 왕 엘리자베스 1세로부터 스페인과의 전쟁을 벌이기 위한 명령을 받고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는 드레이크의 항해로 알려진 여정을 시작하여 대서양을 건너 남미를 지나 태평양에 도달했습니다. 드레이크는 칠레와 페루를 지나며 스페인의 식민지를 공격하고 중요한 항로와 해협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항해는 약 3년간 지속되었고 1580년에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항해로 드레이크는 영국 해역에서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인물이 되었으며 그를 왕실에서 큰 영웅으로 대우했습니다. 드레이크는 이로 인해 부를 축적하고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스페인과의 전쟁 드레이크의 가장 유명한 업적 중 하나는 1588년의 알마이다 해전에서의 승리입니다. 이 전투는 영국과 스페인 간의 대규모 해상 전투였고 드레이크는 영국 해군의 주요 지휘관 중 하나였습니다. 스페인 대함대는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 출발했지만 드레이크와 영국 해군은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스페인 대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승리는 영국의 해상 우위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드레이크는 이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말년과 유산 드레이크는 1596년 해적 활동을 지속하다가 스페인과의 전투 중인 하바나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추모했습니다. 드레이크는 영국의 해상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항해와 해적 활동은 영국 제국의 확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영국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며 그의 항해와 해적 활동은 해양 역사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그가 세계 일주를 성취하고 스페인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일들은 영국의 해상 패권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드레이크의 해적 활동과 왕실의 후원 드레이크는 해적이자 동시에 영국 왕 엘리자베스 1세의 비공식적인 군사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왕실은 그의 해적 활동을 묵인하거나 때로는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드레이크에게 서기사 자귀를 수여하기도 했고 드레이크의 항해와 공격이 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페인과의 전쟁은 종교적 갈등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중반 영국은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즉위와 함께 스페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드레이크는 이를 기회로 삼아 스페인 제국의 식민지를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레이크의 해적 활동은 단순히 약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진 보물이라 불리는 스페인 식민지에서의 보물을 약탈하고 이를 통해 영국 경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해상에서의 기술과 전술을 향상시키며 영국 해군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세계 일주와 비밀의 항로. 드레이크의 세계 일주 항해 1577년 1580년은 단순히 탐험의 의미를 넘어 영국의 해양제국 확장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드레이크는 스페인과의 전쟁 중 그들의 식민지를 공격하면서 중요한 항로를 찾았습니다. 비아드 레알비알레아 항로는 드레이크가 발견한 항로로 이는 스페인의 금과 은을 운반하는 주요 항로였습니다. 드레이크는 이 항로를 차단하면서 스페인의 보물선들이 영국과 프랑스 해적들의 손에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드레이크의 세계 일주 항해는 그가 영국의 해상 패권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전략과 전술은 이후 다른 항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마이다 해전 1588년과 영국 해군의 승리. 알마이다 해전은 영국과 스페인 간의 중요한 전투였으며 드레이크는 이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588년 스페인의 대함대는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 북해로 진군했지만 드레이크와 영국 해군은 뛰어난 전략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스페인 대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드레이크의 전략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영국 해군을 효과적으로 지휘하며 스페인 대함대를 분할하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알마이다 해전에서의 승리는 영국 해군의 역사를 새롭게 썼으며 영국의 해상 패권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드레이크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 드레이크는 단순히 해적이자 탐험가로서 활동한 것뿐만 아니라 영국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활동은 영국의 해양제국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닦았으며 그는 영국 역사에서 해적왕 또는 영국의 국수주의적 상징으로도 불립니다. 또한 드레이크의 탐험과 해적 활동은 당시 영국에서의 민족주의, 상업적 이익 추구, 제국주의적 의지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내에서 해상제국을 확장하려는 열망을 자극했으며 그의 성공적인 항해와 약탈은 영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드레이크의 유산과 평가. 드레이크의 유산은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가 수행한 해적 활동과 항해는 영국의 제국주의와 해양제국 확장의 초기 단계를 대표하며 그의 탐험과 승리는 영국의 해상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는 영웅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행한 약탈과 공격은 그가 해적이자 탐험가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탐험가와 해양 인물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를 해적 영웅으로 칭송하며 여러 기념물과 동상이 그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해적이자 영국 제국의 영웅으로서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드레이크와 엘리자베스 1세의 관계. 프랜시스 드레이크와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드레이크는 해적 활동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과정에서 엘리자베스 1세의 비밀스러운 후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 1세는 공식적으로는 해적 활동을 지지할 수 없었지만 드레이크와 같은 해적들이 스페인 제국의 식민지와 해상 무역을 공격하면서 영국의 국익을 촉구하고 경제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드레이크는 또한 엘리자베스 1세의 충성스러운 지지자였으며 그녀의 정책을 지원하는 여러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결과 엘리자베스 1세는 드레이크에게 기사자기를 수여했으며 이는 드레이크가 영국 왕국의 공식적인 영웅이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드레이크가 기사로 임명된 이유는 단순히 그의 해적 활동 때문만은 아니라 그의 탐험과 군사적 기여가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드레이크의 항해와 업적. 드레이크의 항해는 단순히 스페인 제국을 약탈한 것이 아니라 영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탐험이었습니다. 그의 세계 일주 항해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항로를 찾은 것이며 이는 후에 영국 제국의 무역 네트워크와 전략적 지배력 확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드레이크는 또한 드레이크 해협과 같은 지리적 발견을 통해 영국 항해자들에게 중요한 길을 열었습니다. 드레이크가 항해를 하면서 발견한 여러 해협과 항로는 후에 영국 제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무역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드레이크의 해적 활동과 해적 전쟁. 드레이크의 해적 활동은 단순한 약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실제로 구현한 인물이었으며 당시 해적들의 활동은 단지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적 경쟁과 군사적 갈등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스페인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양 국가였기 때문에 드레이크와 같은 해적들은 이를 상대로 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드레이크는 특히 황금의 왕관이라고 불리는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많은 보물을 약탈했으며 그는 그가 거둔 재물을 왕실에 헌납하여 영국 정부와 왕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활동은 종종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드레이크는 또한 이 전쟁을 통해 영국의 해상 능력을 키웠고 영국 해군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알마이다 해전 후의 영향. 알마이다 해전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전투에서의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는 영국의 해상 우위를 확립하며 이후 대영 제국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드레이크와 영국 해군의 승리는 스페인의 대함대를 물리친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이는 유럽에서 영국의 군사적, 경제적 패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스페인의 대함대가 대규모 해상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스페인은 영국의 해상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고 영국은 점차적으로 무역과 해상 탐험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알마이다 해전에서의 승리로 단지 영국을 방어한 것이 아니라 영국 해군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영국의 무역망 확장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드레이크의 문화적 영향. 드레이크는 단순히 군사적 인물로만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항해와 업적은 영국의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적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16세기 말 영국은 이미 상업적 제국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드레이크의 활동은 이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드레이크의 활동은 또한 당시의 해양 탐험을 촉진시켰고 이는 이후 영국의 탐험가들과 해양 상인들에 의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탐험과 약탈은 영국 대중문화에서도 널리 다루어졌으며 그의 이야기는 여러 문학작품과 연극에서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드레이크는 영국의 해적 영웅으로 묘사되며 영국의 제국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간주됩니다. 드레이크의 최후와 유산. 드레이크는 1596년 하바나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남긴 업적에 비례할 만큼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드레이크의 항해와 해적 활동은 단지 그 개인의 부와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영국 해상제국의 초석을 마련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드레이크는 역사적인 탐험가, 해적, 그리고 군사 지도자로서 그 영향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해적 활동과 탐험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